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던 우리 강덕구 의원이신데, 예. 그 과거로 이제 좀 시계를 돌려보면요, 2022년, 그러니까 당선되고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3월 29일. 그러니까 국토부의 담당 팀장인 그 서기관이 이 관련 고속도로 용역 업체를 만나서 기존에 있었던 노선이 양서면이 종점인데 이걸 강상면이 최적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용역 수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용역 업체 설정이 됐었는데 그때 무슨 압력을 넣고 어떻게 했겠느냐, 뭐 회유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지냈는데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입찰 결과입니다. 예. 입찰 결과인데 사실 입찰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정부, 신정부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 신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동해나 경동 이런 데는 신정부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나온 말,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용역 업체에서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었죠. 예. 지금 이게 입장이 완전히 바뀐 반대죠. 거잖아요. 예.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 업체에서 제안하는 경우는 뭐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없다. 용역 업체에서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거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할 수 있지만 50% 이상 바꾸는 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진실이 밝혀진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이제 종점 바꾸자 이건 누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선정이 됐으면 오히려 새로운 정권에 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압력에 취약한 상태라고 그럴 봐야죠. 수 있고 이게 보면은 제가 이 건은 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는요. 뭐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뭐 대통령 부부도 등장하고 뭐 당시 양평 군수 출신의 국회의원도 등장하고 뭐 여러 사람 등장하잖아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난 여기 키를 쥐고 있다고 봐요. 뭔가 실무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작업이 사실 수면 밑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 때 이루어지는데 예. 인수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청와대에 들어가고요. 나중에 국토부 차관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들 제가 보기엔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본인은 그 자리가 예를 들면 김건희 일가가 땅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근데 그 1년 전에 예. 한준호 의원이 국감 때 주고받는 얘기에서 원희룡이 알았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때 한 말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그런 걸 알았으면 정치 그만두겠다. 생명을 걸겠다. 근데 생명을 걸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면 한마디 반성도 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출국금지 대상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입장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키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사 그리고 용역사와 관계 맺었던 국토부 직원들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면 그런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분명히 자기 책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지정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독박이니까요. 난 누구의 명으로 이걸 했다. 네, 아니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의 그 주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볼펜을 쓰지 않고 연필을 주로 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거네요. 네, 쓰다가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볼펜 대신 연필로 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문서에 반드시 누가 지시했다, 누구 지시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했어요. 세 번째는 비망록이 있다. 네. 심지어 뭐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속도로나 그 밖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사후에 나에게 문책이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비망록을 써놓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온갖 특검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그 많은 예산을 썼는데 29표가 말이 돼 부산 X표. 그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예. 0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고 난리를 쳤던 그 사건. 이 두 가지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 누군가 해먹으려고 한 거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연필과 주요 그 누가 했는지를 다 적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이 양평고속도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초반부터 이게 시작이 된 그렇죠.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양평도로와 관련해서는 비단 국토부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에서도 부단히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양평군청의 도시건설국장을 했던 안철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안국장. 그 유명한 안국장이죠. 그 공공지구 개발 관련해서 재판받아서 1심에서는 무죄 나왔지만 지금 2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일종의 뭐 윤석열, 김건희의 행동대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제 일종의 집사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가 있냐면 바로 그 김선교 의원이죠. 예. 이분이 양평 군수를 할 때 안철영 국장이 하급 공직자였는데 승진을 시켜요. 최측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와 관련한 일들을 쭉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전진선이라고 양평 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국회 국토위 그때 그 당시에 여당이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건 논의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회의장에서 회의는 안 하고 자꾸 전화로 막 누구랑 통화하면서 메모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해서 완전히 예. 뭐야 저거 이렇게 놀랬었어요. 그때 예. 있었던 국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들한테 황당무계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건지 취재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이 사건을 가지고 전진선 당시 양평 군수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철규 의원을 찾아가요. 예.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양평 경찰서장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면 양평도로 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찾아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수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양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이미 결정된 걸 틀어? 왜? 이 부분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권 아니면 해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 제가 양평 공공지구를 이번 말고 그 전에 대선 그렇죠. 때 예. 이슈화했었는데요. 양평 공공지구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양평 고속도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한 안국장, 김성교, 윤석열 그대로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양평 고속도로 저한테 제보 들어온 순간 이거는 완전히 판박이구나. 그래서 이건 뭐 뼈박이구나. 이래서 제가 처음 이슈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윤석열과 예를 들면 김성교가 어떤 관계일까? 근데 사실 그 지방으로 갈수록 예를 들면 그 군수나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청장, 그렇죠. 그 검찰지청장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양평 여주 지청장일 때 김성교 군수를 만난 겁니다. 둘이 그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한다, 나이가 같다,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의리. 그래서 전 이 김성교 군수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 지청장이 다시 중앙으로 가. 그러면 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처가가 또 양평이야. 그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해결해 주는데 그 기술직 그러니까 김성교 의원은 거기서 군수도 했지만 사실은 군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구 공무원 출신인데 가장 가까웠던 기술직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안누구라는 사람입니다. 예. 거기가 양평 공공지구 포함해서 다 그 김성교 의원이 역할을 주면 잘 미션을 수행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전 특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제대로 수사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한 90 몇 %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저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예. 고속도로를 만들 때 지방도로랑 연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어떻게 연계할 것까지도 다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하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이 아니고요. 강원도까지 다 연결돼 그렇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점을 변경한다라는 건 전체 틀을 다 바꾸는 건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의 유착 그리고 권력의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거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걱정인 김건희 씨가 국가라는 틀을 통해서 해먹을 결심을 한.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한 최초의 사례가 김건희 사례가 나온 거다. 그게 바로 양평도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하죠. 이제 뭐 국민들 모두 비슷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양평 군민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평 군을 어떤 분들은 건희랜드 그 고속도로를 건희로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주 섞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그녀의 아버지 고향이 양평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군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양평을 그 모친인 그리고 뭐 오빠 이런 사람들이 공흥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로 고속도로 뭐 종점 바꾸고 거기에 땅 있고 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톨게이트는 또 왜 거기 생겨야 되는지 인터체인지는 왜 거기 생겨야 되는지 휴게소는 또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다 연결돼요. 이게 참 걱정되는 게 김건희 특검에 이제 쟁점이 된 16가지 혐의 하나하나가 사실 게이트급 그렇죠. 사장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탄핵이 될 만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양평도 엄청 크죠. 도이치 뭐 삼부 그리고 이제 명태균 건진 이것들을 이 특검이 그 제한된 기간 내에 제한된 뭐 40여 명의 검사로 감당이 가능하지. 이분이 되게 성실하셨더라고요. 주가부터 시작해서 땅 그리고 공천 장사까지 이거를 소화가 이게 다른 특검들은 사실은 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미리 증거를 수집해놨고 그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서는 박정원 대령님이 1차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간 자체가 뭐 작년 초부터나 이렇게 해서 좀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김건희 특검은 사실 뭐 인수위 시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40여 명의 검사가 거의 180일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돼서 이거 만약에 특검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가능하다면 민주당에서 뭐 추가 발의를 하던가 아니면 상설 특검 혹은 제3의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 이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이고 하나하나가 정말 관련자들에게 그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음 날의 부패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원님 저희가 이제 어렵게 모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벌써요? 아니 언제 예,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취재 편의점에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머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취재 편의점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취재 편의점하고 요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취재 편의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장유선 얘기할 때마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장유선 기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동접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동접도 좀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 시간대에 다른 쟁쟁한 방송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취재 편의점 가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또 의미 있는 취재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취재 편의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예고를 해드리자면 내일은 정말 보기 힘들고 모시기 어려운 강득구 의원이 출연하십니다.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강득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9시. 채널 고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양평 고속도로도 얘기했고 소위 말하는 뭐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등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될지 저는 짐작조차 잘 안 되는데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정의롭고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통합비서가 말씀했는데요. 저는 역사가 과거가 아니고요. 역사로 남기 위해서는 밝힐 것 제대로 밝히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한테 울림을 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돼야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오도된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저는 이게 국민 주권 정부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 또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네. 이런 잘못된 역사 그리고 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 그리고 법 심판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저 유튜브 채널 얘기할 때 제 얼굴을 보시면서 제 이름 얘기하시려다가 고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얘기 안 하시죠. 고 기자님이. 예. 저 고현준 만세 한번 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고현준 강덕구 만세.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속보가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대에서 김건희 박사 입학 수여, 그러니까 박사 학위 수여 무효 처분을 내렸군요. 그러니까 뭐 학위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속보로 나오긴 나왔는데 독립 후에 구문 같아요. 구문. 네, 전혀 감흥이 없네요. 그러니까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참 열받는 게요. 저기 그 윤석열 정권 때 국감 때마다 국민대 이사장, 총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숙명여대 해외 총장 출장 가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일단 국감 끝나면 다시 와요. 이런저런 핑계 대죠. 끄떡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국민대나 숙명여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더 제대로 밝혀야 된다. 더 제대로 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비겁하죠. 저러고도 본인들이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학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고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무슨 설거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그 학교 다니겠습니까? 예. 저는 국민대 총장 이사장, 숙명여대 총장 이사장 이런 분들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타이밍도 늦었습니다. 8월 16일쯤에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냥 8월 20일쯤에 지금 하는 느낌이라 그 신념이 없으면은 눈치라도 빨라야 되는데 그 행동도 느리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나라가 유지되는 동안 유지라는 별로 안 유지가 가급적 안 쓸. 제가 다 노림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터뜨리면 안 되는데 멤버 유지를 그렇게 쓰는 박사 논문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스스로들이 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왜 항상 국민들의 몫인가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오늘 강덕구 의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시간 많이 좀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현준 앵커님 기다리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 제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몇 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뉴스다이브 고현준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장유선 기자, 정무승 변호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다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웃음 주시네요. 예,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